65세 이상 불면증 단 하루 만에 해결하는 놀라운 방법. 밤에 잠을 못 이루고 뒤척이시나요? 손 한번 들어보세요. 고개를 끄덕이고 계시죠? 매일 밤 2시간, 3시간씩 천장만 바라보며 잠을 청하시나요? 이제는 그냥 나이 든 탓이라 생각하고 체념하셨나요? 제가 알려드릴 쉬운 방법으로 오늘 밤부터 달라집니다. 30년 동안 수면 장애 어르신들을 치료한 의사로서 약속드립니다. 잠깐만요.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도 해주세요. 영상이 끝나면 깜빡 잊으실 테니까요. 여러분의 꿀잠이 걸린 문제입니다. 경기도 용인의 박정희 할머니는 20년 동안 매일 밤 3시간 이상 뒤척이셨어요. 푹 자는 건 젊었을 때 이야기였죠. 그런데 제가 곧 알려드릴 방법 하나로 첫날 밤부터 6시간을 내리 주무셨어요. 일주일 후에는 8시간을 한 번도 안 깨고 주무셨습니다. 박정희 할머니가 그러셨어요. 믿을 수가 없어요. 이렇게 쉬운 방법인데. 왜 아무도 안 알려줬죠? 20년을 고생했는데. 여러분, 딱 5분만 저랑 함께해요. 이 영상은 그냥 건강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삶을 바꾸는 비밀이에요. 잠을 못 자는 것은 그냥 불편한 게 아니에요. 이건 건강, 기억력, 심지어 목숨까지 해칠 수 있는 큰 문제예요. 지난달 77세 김영수 할아버지는 잠을 못 자 피곤한 상태로 아침에 일어나다 넘어졌어요. 고관절이 골절됐어요. 수술을 받으셨는데 지금은 혼자 화장실도 못 가세요. 40년 동안 혼자 잘 사시던 분이 하루 만에 요양원에 가셨어요. 이런 슬픈 일이 여러분에게 일어나지 않게 하고 싶어요. 제 이름은 이지원입니다. 30년 넘게 수면장애 전문의로 일했습니다. 수천 명의 환자를 치료했어요. 오늘은 병원 안 가고 약 안 먹고 오늘 밤부터 바로 할 수 있는 비밀을 알려드릴게요. 지금부터 잘 들으세요. 이 정보는 여러분의 밤을, 가족과의 시간을, 그리고 남은 인생을 완전히 바꿀 거예요. 왜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잠을 못 이루게 될까요? 대부분 그냥 나이 들어서라고 생각하세요. 하지만 제가 30년 동안 많은 환자들을 보면서 알게 된 진짜 이유는 더 복잡해요. 그 원인을 제대로 알아야 고칠 수 있어요. 첫째, 우리 몸에는 멜라토닌이라는 수면 호르몬이 있어요. 젊었을 때는 밤이 되면 자동으로 분비되는 천연 수면제였어요. 이 멜라토닌이 바로 숙면을 돕는 역할을 했어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 이 호르몬 양이 줄어들어요. 그래서 잠들기가 어려워지고 깊은 잠을 못 자게 돼요. 둘째, 수면 주기가 바뀌어요. 젊었을 때는 깊은 수면에 오래 머물렀어요. 하지만 나이가 들면 깊은 수면 시간이 줄고 얕은 수면이 늘어나요. 그래서 자주 깨고 푹 자는 느낌이 사라져요. 셋째, 뇌의 수면 중추가 약해져요. 수면과 각성을 조절하는 뇌 부위의 기능이 저하돼요. 마치 오래된 스위치처럼 제대로 작동하지 않게 돼요. 그래서 잠들기도 어렵고 일어나기도 어려워요. 넷째, 온도 조절 기능이 약해져요. 잠들기 위해서는 체온이 약간 내려가야 해요. 젊을 때는 이 과정이 자동으로 이루어졌죠. 나이가 들면 이 기능이 약해져서 잠들기 어려워요. 다섯째, 통증과 질병이 늘어나요. 관절통, 요통, 야간뇨 같은 문제들이 늘어나요. 이런 불편함 때문에 잠을 설치게 돼요. 마지막으로 스트레스와 걱정이 쌓여요. 건강, 가족, 재정에 대한 걱정이 늘어나요. 이런 생각들이 밤에 더 커져서 잠들기 어려워져요. 이런 여러 이유들이 모여서 여러분을 밤마다 뒤척이게 하는 거예요. 젊었을 때는 잘 작동하던 수면 시스템이 여러 부분에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단순히 수면제를 먹는 것보다 더 자세한 방법이 필요해요. 그냥 잠을 못 자는 건데 뭐가 그렇게 큰 문제냐고요?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 지금부터 제 경고를 잘 들으세요. 불면증은 그냥 피곤한 것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여러분 건강과 목숨까지 위험한 큰 문제예요. 잠을 푹 못 자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뇌는 깊은 잠에 그날 기억을 정리하고 몸은 회복을 해요. 하지만 계속 뒤척이고 깊은 잠에 들지 못하면
여러 문제가 생겨요. 첫째, 기억력이 확 떨어져요. 아이고, 나이 들어서 자꾸 깜빡해. 라고 생각하셨나요? 실은 밤에 잠을 못 자서 그럴 수 있어요. 연구에 따르면 잠을 잘 못 자는 노인은 치매 위험이 2배나 높아진대요. 가족 이름도 잊고 약속도 잊고 물건 둔 곳도 못 찾는 그 괴로운 순간들. 사실은 밤에 잠 못 자는 것 때문일 수 있어요. 둘째, 우울증 위험이 커져요. 계속 잠을 못 자면 우리 뇌에서 행복한 느낌을 주는 호르몬이 잘 안 만들어져요. 그래서 낮에도 기분이 우울하고 아무것도 하기 싫어져요. 삶의 즐거움도 느껴지지 않아요. 요즘 왜 이렇게 삶이 재미없지? 라고 느끼신다면 그 원인이 밤에 잠 못 자는 문제 때문일 수 있어요. 셋째, 면역력이 약해져요. 우리 몸의 병을 막아주는 면역세포들은 깊은 잠에 가장 많이 만들어져요. 그런데 계속 뒤척이면 이 과정이 방해받아요. 그래서 감기나 다른 감염병에 더 잘 걸리게 돼요. 요즘 자꾸 아프다고 느끼시나요? 그 이유가 바로 여기 있을 수 있어요. 넷째, 심장병과 뇌졸중 위험이 높아져요. 잠을 못 자면 혈압이 올라가고 혈관이 경직돼요. 심장은 더 많은 부담을 받게 되죠. 연구에 따르면 만성 불면증이 있는 사람은 심장마비와 뇌졸중 위험이 30% 높다고 해요. 다섯째, 당뇨병 위험이 커져요. 잠을 못 자면 인슐린 저항성이 생겨요. 혈당 조절이 잘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당뇨병에 걸리기 쉬워지고 이미 당뇨가 있으면 더 악화될 수 있어요. 그리고 가장 큰 위험은 바로 넘어지는 거예요. 통계를 보면 불면증 때문에 낮에 졸리고 집중력이 떨어진 노인들이 넘어지는 사고가 많아요. 넘어짐은 노인들이 돌아가시는 주요 원인 중 하나예요. 피곤한 상태로 계단을 오르내리거나 길을 걷다가 넘어지는 그 짧은 순간이 여러분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 있어요. 제가 만난 김춘자 할머니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73세 김춘자 할머니는 15년 동안 불면증으로 고생하셨어요. 매일 밤 2시간 이상 천장만 바라보며 잠이 들기를 기다리셨죠. 겨우 잠이 들어도 1시간마다 깨길 반복하셨어요. 아침에는 항상 피곤하고 두통에 시달리셨어요. 매일이 고통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병원에서 수면제를 처방받으셨어요. 잠은 좀 오지만 부작용이 심했죠. 아침까지 몽롱하고 어지럽고 기억력도 더 나빠졌어요. 결국 약을 끊으셨지만 불면증은 더 심해졌습니다. 이제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며 체념하셨어요. 그러던 어느 날 김 할머니는 제 클리닉을 찾아오셨어요. 저는 할머니께 제가 30년간 연구하고 수천 명의 환자에게 적용해 온 방법을 알려드렸어요. 그리고 그날 밤부터 실천하시라고 했죠. 결과가 어땠을까요? 첫날 밤에 할머니는 5시간을 내리 주무셨어요. 15년 만에 처음으로요. 일주일 후에는 7시간을 한 번만 깨고 주무셨고, 한 달 후에는 밤새 깨지 않고 8시간을 주무셨어요. 김 할머니가 그러셨어요. 이지원 선생님, 정말 기적 같아요. 이렇게 쉬운 방법인데 15년을 고생했네요. 요즘은 아침에 일어나면 세상이 달라 보여요. 에너지가 넘치고 기분도 좋아졌어요. 손주들이 할머니가 훨씬 젊어 보인대요. 웃는 일도 많아졌대요. 단 하루 만에 15년 불면증이 개선되기 시작한 김 할머니의 비결은 무엇이었을까요? 자,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어떻게 하면 오늘 밤부터 바로 지금부터 이 불면증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놀랍게도 병원 안 가도 약 안 먹어도 이 순간부터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어요. 제가 30년 동안 의사로 일하며 수천 명의 환자들에게 알려준 5가지 핵심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이 방법들은 제 환자분들이 직접 해보고 효과 본 검증된 방법들이에요. 첫 번째 방법, 생체 시계 재설정하기. 우리 몸에는 생체 시계라는 게 있어요. 이 시계가 제대로 작동해야 밤에는 잠이 오고 아침에는 상쾌하게 일어날 수 있어요. 하지만 나이가 들면 이 시계가 망가지기 쉬워요. 어떻게 하면 이 시계를 다시 맞출 수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는 거예요. 네,
매일 같은 시간에 자는 것보다 같은 시간에 일어나는 게 더 중요해요. 잠이 안 와도 일단 침대에 누워 있는 건 도움이 안 돼요. 그러니 오늘부터 매일 아침 같은 시간에 일어나세요. 주말이나 휴일에도 똑같이요. 처음에는 어려울 수 있지만 일주일만 지나면 몸이 적응하기 시작해요. 그러면 밤에도 자연스럽게 졸음이 찾아와요. 이 방법으로 이영숙 할아버지는 3일 만에 생체 시계를 되찾으셨어요. 덕분에 30년 만에 처음으로 알람 소리 전에 자연스럽게 일어나기 시작하셨대요. 그리고 매일 아침 일어나면 반드시 햇빛을 쐬야 해요. 창문을 열거나 밖에 나가서 10분만 햇빛을 보세요. 아침 햇빛은 생체 시계를 맞추는 가장 강력한 신호예요. 햇빛을 보면 우리 뇌에서 낮 호르몬이 분비되고 밤에는 자연스럽게 수면 호르몬이 나와요. 이 방법이 왜 중요한지 아세요? 울산에 사는 박명자 할머니는 20년 넘게 새벽 3시만 되면 깨서 더 이상 잠들지 못했어요. 하지만 매일 아침 7시에 일어나 베란다에서 10분간 햇빛을 쬐는 것만으로 일주일 만에 밤 10시부터 아침 6시까지 푹 주무실 수 있게 되셨어요. 두 번째 방법, 수면 환경 최적화하기. 우리 뇌는 잠을 자려면 특별한 환경이 필요해요. 특히 나이가 들수록 이 환경은 더 중요해져요. 첫째, 침실 온도를 낮추세요. 잠들기 위해서는 체온이 약간 내려가야 해요. 그래서 침실은 약간 서늘하게 1820도가 가장 좋아요. 너무 춥거나 너무 덥게 하지 마세요. 둘째, 완전한 어둠을 만드세요. 작은 빛조차도 수면 호르몬을 방해해요. 휴대폰 충전 표시 등, TV 대기 등 같은 작은 불빛도 가리세요. 암막 커튼이나 수면 안대를 사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서울에 사는 김동철 할아버지는 완전한 어둠을 만들고 나서야 30년 만에 처음으로 5시간을 내리 주무셨대요. 셋째, 침대는 오직 잠을 위해서만 사용하세요. 침대에서 TV 보기, 핸드폰 하기, 책 읽기, 걱정하기는 금물이에요. 뇌가 침대를 활동하는 곳으로 인식하게 되면 잠자리에 들어도 뇌가 계속 일하려고 해요. 침대는 오직 잠을 위한 곳이라고 뇌를 훈련시켜야 해요. 부산의 한 할머니는 매일 밤 침대에서 TV를 보다가 새벽 2시가 되어야 잠이 들곤 했어요. 그런데 침대에서 TV를 없애고 오직 잠만 자는 공간으로 만드니 일주일 만에 잠자리에 든 지 30분 안에 잠들 수 있게 되셨어요. 넷째, 소음을 차단하세요. 나이가 들면 소음에 더 민감해져요. 작은 소리에도 쉽게 깨게 돼요. 귀마개나 백색 소음 기계를 사용하면 도움이 될 수 있어요. 백색 소음은 일정한 소리로 다른 소음을 가려주는 효과가 있어요. 이 네 가지만 지켜도 수면 환경이 크게 개선돼요. 대구에 사는 최경숙 할머니는 이 방법들로 첫날 밤부터 잠드는 시간이 2시간에서 30분으로 줄었다고 해요. 이렇게 간단한 방법들이 이런 큰 차이를 만들 줄 몰랐어요 라고 할머니는 말씀하셨죠. 세 번째 방법, 저녁 식사와 음료 조절하기.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이 수면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특히 나이가 들면 이 영향이 더 커져요. 첫째, 저녁 6시 이후에는 카페인을 절대 피하세요. 커피, 녹차, 초콜릿, 콜라에는 카페인이 들어 있어요. 나이가 들면 카페인을 분해하는 능력이 떨어져요. 젊었을 때는 오후에 커피를 마셔도 밤에 잘 잤을지 모르지만 지금은 달라요. 점심 이후에는 카페인 음료를 피하는 게 좋아요. 72세 이상의 할머니는 저녁 식사 후 녹차 한 잔이 습관이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불면증의 원인이었죠. 녹차를 끊고 보리차로 바꾸니 첫날부터 잠들기가 훨씬 쉬워졌대요. 둘째, 저녁에는 가볍게 드세요. 무거운 식사는 소화불량을 일으켜 잠들기 어렵게 만들어요. 소화되지 않은 음식이 위장에 있으면 편안히 잠들 수 없어요. 잠자리에 들기 최소 3시간 전에 저녁을 가볍게 드세요. 셋째, 취침 전 알코올을 피하세요. 많은 분들이 잠이 안 올 때 소주나 맥주를 한 잔 드세요. 처음에는 잠이 올 수 있지만 알코올은 수면의 질을 크게 떨어뜨려요. 깊은 잠을 방해하고 자주 깨게 만들어요.
강릉의 한 할아버지는 30년간 매일 저녁 소주 한 병을 드셨어요. 그런데 소주를 끊고 보리차로 바꾸니 일주일 만에 숙면을 취하게 되셨대요. 넷째, 수분 섭취를 조절하세요. 물을 충분히 마시는 건 중요하지만 잠자리에 들기 2시간 전부터는 수분 섭취를 줄이세요. 밤중에 화장실에 가느라 잠이 깨는 걸 막을 수 있어요. 특히 전립선 비대증이 있는 남성분들에게 중요한 방법이에요. 제주도의 한 할아버지는 잠자리에 들기 전 물 한 컵 마시는 습관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습관 때문에 매일 새벽 3시에 화장실에 가야 했고, 그 후로는 다시 잠들기 힘들었죠. 시간을 바꿔 저녁 7시 이후로는 물을 마시지 않으니 한 번도 깨지 않고 아침까지 주무실 수 있게 되셨어요. 네 번째 방법, 근육과 마음 이완하기. 나이가 들면 근육이 뻣뻣해지고 스트레스도 쌓이기 쉬워요. 이런 긴장은 잠들기 어렵게 만들어요. 첫째, 잠자리에 들기 전 따뜻한 목욕을 하세요. 3840도의 따뜻한 물에 20분 정도 몸을 담그세요. 이렇게 하면 근육이 이완되고 체온이 올라갔다가 목욕 후에 자연스럽게 내려가요. 이 체온 하락이 수면 촉진 신호가 돼요. 포항의 한 할머니는 전기장판으로 따뜻하게 하고 주무셨는데 오히려 잠을 설쳤어요. 따뜻한 목욕으로 바꾸니 첫날부터 푹 주무셨대요. 둘째, 점진적 근육 이완법을 시도해 보세요. 발끝부터 시작해서 머리까지 각 근육을 5초간 긴장시켰다가 10초간 이완하는 방법이에요. 이렇게 하면 몸의 숨은 긴장이 풀려요. 특히 목, 어깨 등의 긴장을 푸는 게 중요해요. 천안의 한 할아버지는 이 방법으로 10년 불면증을 해결하셨어요. 처음엔 너무 단순해 보여서 의심했는데 기적 같은 효과가 있었어요 라고 말씀하셨죠. 셋째, 4-7-8 호흡법을 실천하세요. 이 방법은 하버드 의대에서도 인정한 효과적인 수면 유도법이에요. 방법은 간단해요. 4초 동안 코로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7초 동안 숨을 참고 8초 동안 입으로 천천히 내쉬세요. 이 호흡을 4번만 반복해도 놀라운 효과가 있어요. 신경계가 진정되고 잠이 쉽게 찾아와요. 전주의 한 할머니는 이 호흡법으로 30년 만에 수면제 없이 잠들 수 있게 되셨어요. 손주들에게도 가르쳐 줬더니 다들 잘 자게 되었어요 라고 기뻐하셨죠. 넷째, 걱정 시간을 정하세요. 많은 분들이 밤에 누우면 온갖 걱정이 밀려와 잠을 설치세요. 그래서 잠자리에 들기 전이 아닌 매일 오후에 15분간 걱정 시간을 정하세요. 이 시간에 모든 걱정을 노트에 적어보세요. 그리고 가능한 해결책도 함께 적어보세요. 밤에 걱정이 떠오르면 이미 오후에 이 걱정을 했고 내일 다시 생각하기로 했어 라고 스스로에게 말해주세요. 청주의 한 할머니는 잠자리에서 걱정 때문에 한숨도 못 주무셨어요. 그런데 이 걱정 시간 방법으로 첫날부터 마음이 가벼워져 잠들 수 있었다고 해요. 다섯 번째 방법, 낮 시간 활용하기. 놀랍게도 밤에 잘 자기 위해서는 낮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가 매우 중요해요. 첫째, 매일 적절한 운동을 하세요. 나이가 들어도 가벼운 운동은 꼭 필요해요. 하지만 운동 시간이 중요해요. 오전이나 이른 오후에 30분 정도 걷기, 수영, 자전거 타기 같은 운동을 하세요. 저녁에 격렬한 운동은 오히려 잠을 방해할 수 있어요. 원주의 한 할아버지는 매일 저녁 8시에 등산을 하셨는데 그 후 잠들기가 어려웠어요. 시간을 오전 10시로 바꾸니 저녁에 자연스럽게 피곤함이 찾아와 잠이 잘 왔대요. 둘째, 낮잠은 20분 이내로 제한하세요. 낮잠은 건강에 좋지만 너무 길게 자면 밤잠을 방해해요. 특히 오후 3시 이후의 낮잠은 밤 수면에 큰 영향을 줘요. 낮잠을 자더라도 20분 이내로 오후 2시 이전에 자세요. 광주의 한 할머니는 매일 오후 4시에 2시간씩 낮잠을 주무셨어요. 그런데 이 습관 때문에 밤에 잠이 안 왔던 거였죠. 낮잠을 오후 1시 20분으로 바꾸니 밤잠이 훨씬 좋아졌대요. 셋째, 자연 속에서 시간을 보내세요. 하루 20분만이라도 공원이나 숲에서 걸으세요.
자연 속에서 보내는 시간은 스트레스를 줄이고 수면 호르몬의 균형을 맞춰줘요. 나무와 풀, 꽃을 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편안해져요. 인천의 한 할머니는 매일 아침 근처 공원에서 30분만 걸었는데 밤잠이 크게 개선됐대요. 약보다 나무가 더 좋은 약이었어요 라고 말씀하셨죠. 넷째, 규칙적인 일상을 유지하세요. 식사 시간, 활동 시간, 휴식 시간을 매일 비슷하게 유지하세요. 우리 몸은 규칙적인 생활을 좋아해요. 갑작스러운 변화는 생체 시계를 혼란스럽게 만들어요. 대전의 한 할아버지는 퇴직 후 생활이 불규칙해져서 불면증이 생겼어요. 매일 같은 시간에 식사하고 같은 시간에 운동하는 규칙적인 생활을 시작하니 일주일 만에 숙면을 취하게 되셨대요. 이제 모든 방법을 알려드렸으니 실천 계획을 세워볼까요? 오늘부터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계획표입니다. 아침,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기. 일어나자마자 10분간 햇빛 쐬기. 오전에 가벼운 운동하기. 규칙적인 아침 식사하기. 낮, 낮잠은 20분 이내로 오후 2시 이전에. 오후에 15분간 걱정 시간 갖기. 하루 20분은 자연 속에서 보내기. 저녁 6시 이후 카페인 피하기. 잠자리에 들기 3시간 전에 가벼운 저녁 식사. 잠자리에 들기 2시간 전부터 수분 섭취 줄이기. 잠자리에 들기 1시간 전 전자기기 끄기. 따뜻한 목욕으로 근육 이완하기. 침실 온도를 1820도로 유지하기. 완전한 어둠 만들기. 침대에 누워서 4-7-8호흡법 실천하기. 이 방법들이 모두 과학적으로 검증된 방법들이지만 모든 분들에게 100% 효과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하지만 제 경험상 10명 중 9명은 확실히 좋아지세요. 오늘 밤부터 당장 실천해 보세요. 그리고 일주일 후에 얼마나 달라졌는지 확인해 보세요. 여러분의 변화가 또 다른 분들에게 희망이 될 수 있어요. 주의하셔야 할 점도 알려드릴게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방법들로 대부분은 많이 좋아지실 수 있어요. 하지만 모든 분들에게 100% 효과가 있는 건 아니에요. 어떤 경우에는 더 심각한 건강 문제가 숨어 있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어떤 경우에는 생활 습관 고치는 것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어요.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전문의를 찾아가세요. 첫째, 이 방법들을 2주 이상 실천했는데도 불면증이 계속된다면 수면 무호흡증, 하지불안증후군 같은 다른 수면 장애가 있을 수 있어요. 둘째, 잠을 잘 자도 낮에 계속 피곤하고 졸리다면 수면의 질에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셋째, 갑자기 불면증이 생겼거나 우울감, 불안감과 함께 불면증이 나타난다면 정신건강 전문의를 찾아보세요. 넷째, 특정 약물을 복용 중이라면 그 약물이 수면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의사와 상담해 보세요. 건강은 미루면 미룰수록 더 큰 대가를 치르게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불면증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그리고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알려드렸어요. 이제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어요. 밤에 잠을 못 자는 문제는 그냥 참고 살아야 하는 나이 탓이 절대 아니에요. 이건 여러분의 삶의 질을 크게 떨어뜨리고 심지어 목숨까지 위험할 수 있는 심각한 문제예요. 저는 30년 동안 의사로 일하면서 수천 명의 환자분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고 새 삶을 시작하는 것을 봤어요. 여러분도 오늘 밤부터 달라질 수 있어요.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고 아침 햇빛 쐬기, 침실 온도 조절, 어둠 만들기, 침대는 오직 잠자리로만 사용하기, 카페인 피하기, 가벼운 식사, 알코올 줄이기, 수분 조절하기, 따뜻한 목욕, 근육 이완법, 4.7-8호흡법, 걱정시간 정하기, 적절한 운동, 낮잠 조절, 자연 속 시간 보내기, 규칙적인 일상 유지하기. 이 5가지 방법 정말 쉽지 않나요? 하지만 이 작은 실천이 여러분의 밤을, 가족과의 시간을, 그리고 삶 전체를 바꿀 수 있어요. 68세 최영순 할머니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68세 최영순 할머니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최 할머니는 15년 넘게 밤마다 두세 번씩 깨고 새벽 3시면 더 이상 잠들지 못해 TV만 보셨어요. 이제 나이도 많은데 어쩔 수 없지라고 생각하셨죠. 하지만 며느리가 이 방법들을 알려드리고 함께 해보자고 권했어요. 처음에는 반신반의하셨지만 한 달 후에는 밤 10시부터 아침 6시까지 깨지 않고 주무시게 되었어요. 지금은 아침에 일어나면 에너지가 넘쳐 손주들과 공원도 나가고 취미 활동도 시작하셨대요. 최 할머니가 하신 말씀이 기억나요? 이렇게 푹 자니까 몸도 마음도 20년은 젊어진 것 같아요. 아침에 거울을 보면 얼굴이 환해지고 눈에 생기가 돌아요. 무엇보다 기분이 좋으니까 가족들한테도 짜증을 덜 내게 되었어요. 그동안 잠 못 자는 게 그냥 나이 든 탓이라고 체념했던 시간이 너무 아까워요. 여러분도 오늘 밤부터 시작하세요. 지금까지의 밤과는 완전히 다른 밤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더 이상 밤마다 뒤척이며 시간만 보낼 필요가 없어요. 더 이상 아침에 일어났을 때 피곤함에 시달릴 필요가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오늘 밤부터 푹 자게 된다면 내일 아침은 어떻게 달라질까요? 에너지가 넘치고 머리가 맑고 기분이 좋아질 거예요. 가족들과의 대화도 더 즐거워지고 일상 활동도 더 활기차게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런 변화가 매일매일 계속된다면 어떨까요? 한 달, 1년, 10년 후에는 여러분의 삶이 얼마나 달라져 있을까요? 단순히 밤에 잠을 더 잘 자는 것이 아니라 삶의 질 자체가 좋아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변화를 저와 함께 나눠주세요. 이 영상 아래 댓글로 여러분이 오늘부터 해볼 방법을 적어주세요. 오늘부터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겠습니다. 자기 전에 4.7, 8호흡법을 시작하겠습니다. 같은 작은 다짐을 써주세요. 그리고 일주일 후에 다시 오셔서 어떻게 달라졌는지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경험은 이 영상을 보는 다른 분들에게 큰 희망과 용기가 될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에 같은 고민을 가진 분들에게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배려가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어요. 지혜달빛과 함께하는 건강한 노년. 여러분, 지금 보고 계신 이 채널 지혜달빛은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노년을 위한 채널입니다. 화면 오른쪽 아래에 있는 빨간색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혹시 나중에 구독해야지라고 생각하셨나요? 많은 분들이 영상이 끝나면 구독을 잊어버리세요. 지금 바로 잠시 영상을 멈추고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해주세요. 여러분의 건강이 걸린 문제입니다. 지혜달빛에서는 매주 목요일마다 어르신들을 위한 건강 정보를 알려드려요. 다음 주에는 70대 무릎 통증 3일 만에 완화하는 놀라운 비법을 알려드릴 예정이에요. 특히 계단 오르내리기 힘드신 분들, 앉았다 일어서기 어려우신 분들 꼭 시청해 주세요. 그 외에도 고혈압, 당뇨, 관절염, 기억력 개선 등 어르신들이 궁금해하시는 모든 건강 정보를 쉽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특별히 알려드릴 소식이 있어요. 구독자 여러분들만의 특별한 시간이니 꼭 구독과 알림 설정해 주세요. 또한 지금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버튼도 꾹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좋아요가 모여 더 많은 분들에게 이 중요한 정보가 전달될 수 있어요. 지혜달빛은 단순한 건강정보 채널이 아니라 여러분 곁에서 함께 노년의 삶을 더 건강하고 행복하게 만들어가는 동반자가 되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아름다운 노년을 지혜달빛이 환하게 비춰드릴게요. 다시 한번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감사합니다.